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스텔라 루멘이 2020년에 자기들이 5가지 성과를 이루었다고 트윗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5가지 성과가 어떤 걸 이루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스텔라 루멘이 USDC를 내년에 상반기에 스텔라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스텔라 루멘한테 USDC가 스텔라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물어본 Q&A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그레이스케일을 얼만큼 그레이스케일에서 취급하는 암호화폐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XRP, 지캐시 이렇게 총 2, 4, 6, 8, 9개의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2020년 12월 16일부터 12월 28일까지 AUM에 대해서 얼만큼 증감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브리핑을 할게요. 지금 리플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SEC하고 민사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레이스케일이 자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졌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시점에 암호화폐를 더 사는지 아니면 암호화폐를 팔고 있는지 이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한 거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에서 AUM에 대한 이 금액들이 다 AUM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운영자산이죠. 운영자산. 그래서 혹시 이걸 개수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개수가 아니라 AUM입니다. 네, 총 운영자산 이고요. 총 운영자산이 뭐냐면 벤처 캐피탈이 운영하는 벤처펀드 운용자산의 총 합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벤처 캐피탈의 규모와 투자 여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날짜가 지금 3개가 있죠. 12월 22일 여기죠. 이 날짜. 이때 SEC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71페이지짜리 소장을 인터넷에 뿌렸죠. 예, 그때 22일 이 기점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12월 16일 대비 18% 증가를 했죠. 뭐 발표 나든 안 나든 신경 안 썼다는 겁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더리움은 뭐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7% 사고 5% 더 사고 15% 사고 그러다가 이제 줄어들었죠. 이더리움은 약간 주춤거렸어요. 비트코인 캐시는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약간 주춤을 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주춤거렸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뭐 호라이즌 이거 뺄게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상관없이 늘었어요. 그래서 22일 날 SEC의 소송 관련된 내용이 나왔지만 뭐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은 괜찮았다. 이걸 알 수 있고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반응이 왔죠. SEC 소송이 민사 소송이 제기된 후에 마이너스 이때까지 뭐 9% 사다가 7% 뭐 안 사다가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팔았다는 거죠. 예, 이거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 조금 반응을 보였어요. 예, XRP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반응이 왔죠. 21% 증감되고 20% 더 사고 13%더 사다가
1% 정도밖에 안 샀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폭락장이 왔죠. 예.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26일 날 비트스탬프가 미국 고객의 XRP 거래를 중단한다. 언제부터? 내년 1월 8일부터. 이 기사가 26일 날 나왔습니다. 이때쯤이죠. 이때쯤이니까 24일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24일까지. 비트코인 캐시도 뭐 계속 샀으니까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받았죠. 마이너스 4% 정도 팔았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라이트코인은 굳건합니다.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인데 전날은 53% 정도 53% 정도 더 사다가 24일 날은 47%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네. 스텔라 루멘은 영향을 좀 받았어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누구예요? XRP죠. 44% 같이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28일 날 어떻게 했었을까? 어떤 거? XRP하고 스텔라 루멘?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텔라 루멘은 좀 더 팔았죠. 근데 파는 양이 좀 줄어들었고요. XRP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24일 날에는 한 2.5% 정도 팔았는데 28일 날 어제는 5% 정도 샀어요. 그 다음에 XRP 같은 경우도 24일 날에는 뭐 이렇게 막 팔다가 28일 날 어제는 9% 정도 더 샀어요. 근데 오늘 코인베이스에서 XRP 거래를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2021년 1월 19일부터 중단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있으면 29일자 AUM 정리한 문서가 그레이스케일이 트윗을 통해서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9일 날 스텔라 루멘하고 XRP의 AUM 규모가 증가가 됐는지 아니면 감소가 됐는지 이 여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금 참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가 트윗에 오늘 2020년도 스텔라가 이룬 5가지 성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니죠. 좀 시간이 지난 건데 스텔라 맵 조명이라고 이 내용을 보면 2020년은 SDF, 스텔라 디벨롭먼트 파운데이션과 스텔라에게 획기적인 한 해였다고 합니다. 스텔라의 올해 목표는 생태계에 엄청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는 2020년에 강력한 네트워크와 활동적인 생태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2021년에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확고한 입지를 언제 2020년에 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 스텔라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2020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보고를 드린다고 합니다. 스텔라가 가장 눈에 띄는 성장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의 성장이라고 하죠. 네트워크라고 하면 처리 속도,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안정성, 그 다음에 해커들의 공격을 얼만큼 잘 막았는지, 중단 없이 서비스를 얼만큼 지속했는지 이런 여부겠죠. 그래서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스텔라가 서비스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2020년 4월까지 네트워크에서 10억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스텔라가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2015년부터 언제까지? 2020년 4월달까지
10억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까지 몇 건? 5억 5천만 건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걸 대단하게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왜냐하면 5년 동안에 10억 건을 처리했는데 불과 몇 달이에요? 12월 달이니까 8개월 만에 5억 5천만 건을 처리했다는 거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섭게 스텔라가 성장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토탈 자산도 38%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탈 페이먼트, 지불 시장도 17%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탈 오퍼레이션 프로세스 처리하는 것도 70.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 수도 1년 만에 3.16%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461만 4,261개의 계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475만 9,992개의 계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초 대비 네트워크 관련 자산수가 61.22%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자산의 거래량이 21배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XRP하고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 XML은 여기서 하드포크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유사합니다. XRP나 XML은 레저상에서 온장에서 XRP가 암호화폐 중심 거래되는 암호화폐이고, 스텔라 같은 경우는 XLM이 중심적으로 거래되는 암호화폐잖아요. 근데 이 레저 온장에서는 하나 더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요? IOU죠. IOU예요. 그래서 XML이나 스텔라나 XRP나 IOU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 IO를 통한 활발한 활동이 있었다는 거고, 이 IO는 어떤 게 취급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주식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IOU를 통해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자산 같은 게 61.22% 성장했다는 것은 IOU를 통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21배가 증가했다는 것은 가지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통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스텔라 앵커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랑을 했는데요. 이 앵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지 않으실 건데요. 제가 이제 한번 자세하게 이 앵커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F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20개의 앵커 서비스가 스텔라 네트워크에 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12개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폭발적인 증가죠. 그러니까 6개에서 12개가 더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앵커는 소비자와 비즈니스 모두에 초점을 맞춘,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거고, 국제 지불을 위한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 활동하고 있다, 이런 거 보이시죠? 이게 20개가 된다 라는 거죠. 자, 앵커 서비스가 뭐냐면, 앵커는 사람들이 예금을 보유하고 아니면 예금을 투자하고 해당 예금을 통해서 스텔라 네트워크에 크레딧, 신용을 발행하는 거죠. 신용. IOU가 신용이죠. 발행하기 위해 신뢰하는 엔티티라고 합니다.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루멘을 제외한 모든 화폐 거래는 앵커가 발행한 신용 행태로 이루어진답니다. 자,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XRP나 그 다음에 그 스텔라 루멘이나 이 두 개의 특징은 뭐예요? 온장에서 투자 가능하고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XRP는 XRP죠. 그 다음에 루멘 온장에서는 루멘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온장은 다시 IOU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IOU를 발행하는 주체가 XRP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건 게이트웨이라고 부릅니다. 게이트웨이. IOU를 찍어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 그걸 XRP에서는 게이트웨이라고 부르고요. 자, 스텔라 루멘에서는 이 IOU를 찍어서 발행할 수 있는 주체, 아니면 회사, 아니면 협동조합, 이런 애들을 뭐라고 호칭하냐 하면 앵커라고 호칭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앵커나 게이트웨이나 유사한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루멘을 제외한 모든 화폐 거래는 앵커가 발행한 신용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앵커는 기존 통화와 스텔라 네트워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앵커를 통해서 발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앵커를 통해서 발행된 신용은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앵커는 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저축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중앙은행 또는 송금회사와 같은 조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에서 게이트웨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앵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서비스는 게이트웨이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스텔라는 스텔라 엔터프라이즈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유망한 회사한테 투자하는 거죠. 이거 스텔라 엔터프라이즈 펀드. 그래서 이번에 말하고 있는 게 SDF 스텔라 디벨로프먼트 파운데이션은 USDC 및 삼성과의 파트너십 발표와 같이 SDF와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간의 비즈니스 관계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펀드를 통해 스텔라 생태계에 새로운 참여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끌어들인 참여자들을 4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엔터프라이즈 펀드는 2020년에 DSTOQ 이거죠. 여기 그 다음에 세틀, 그 다음에 사토시 페이, 이게 아브란가 AB란가 이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ABRA 이 4개를 스텔라 엔터프라이즈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얼마를 투자했냐면 이 4개 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920만 달러입니다. 얼마 920만 달러?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건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920만 달러라고 합니다. 자, 먼저 죄송합니다. DSTOQ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DSTOQ 이거 익스체인지입니다. 거래소죠. 스텔라에서 71만 5천 달러 파이낸싱을 얻은 후 100개 이상의 국가, 지역에서 거래를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죠. DSTOQ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주식 투자를 촉진합니다. 이 거래소는 스텔라 디벨로먼트 펀드가 자금을 지원하고 XLM에 71만 5천 달러를 투자받았으며 실제 자산을 암호화폐 공간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존 시장 자산, 특히 신흥 시장의 사용자들에게 크립토커런시 사용자의 투자를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신흥 시장이죠.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가 약한 지역, 이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DSTOQ는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애플, 테슬라 및 아마존 주식을 제공합니다. 자, 이 거래소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래하는 미국 주식 같은 것들을 어떻게 IOU를 통해서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사람들끼리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 DSTOQ가
어떻게 XRP의 솔로제닉하고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RP의 솔로제닉 같은 경우도 세계 모든 시장에 주식들을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매할 때 이걸 IOU를 통해서 발행을 하고 이걸 어디서 XRP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이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금화 시킬 때는 다시 솔로제닉으로 가져와서 IO를 판매하면 이걸 다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를 스텔라에서는 어떤 거 DSTOQ라는 거래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애플과 같은 기타 전통적인 금융시장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계선이 없는 디지털 UI를 구축했다는 거죠. 쉽게 암호화폐를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이 자산은 스텔라 네트워크에 구축된 주식 토큰 형태로 제공되며 주식 토큰 형태 IOU 형태로 제공되며 암호화폐 또는 화폐 통화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텔라 네트워크 라틴 아메리카 스테이블 코인 판매 전송 플랫폼 세틀 네트워크에 33억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죠. 뭐요? 스테이블 코인을 판매하고 살 수 있는 곳, 거래소죠. 이게 세틀 네트워크죠. 여기에 33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 빨간색이죠. 아니, 이게 빨간색은 아니고 조금 빨간색 비슷한 거고 이 두 개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920만 달러 중에서 33억 정도를 어디에? 세틀에 투자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이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한 600만 달러든가? 이게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된다. 스텔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뭐다? 이해하고 얘를 자세히 봐라. 얘들은 70만 달러, 30만 달러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특히 얘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세틀 네트워크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 3분기에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이 2배로 증가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세틀 네트워크는 최근 세계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라는 거고 거기서 스테이블 X라는 어떤 제품을 출시했고 이 제품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참여를 했죠. 또한 세틀은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인 아르헨티나에서 법정화폐, 암호화폐 매매 기능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강력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사토시 페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회사인지. 스텔라 디벨롭먼트 파운데이션 SDF는 즉시 결제를 통해 전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인 사토시페이에 55만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런던과 베를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14년에 설립된 핀테크 회사라고 하죠. 사토시페이는 스텔라를 가장 먼저 채택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사토시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ABRA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텔라 개발 파운데이션은 현재까지 최대 규모의 기업 투자로 암호화 금융 서비스인 ABRA에 이게 앱입니다. 앱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죠. 5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스텔라가 투자한 금액 중에 가장 큰 투자 규모라고 합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블록체인 백엔드인 아브라와 스텔라의 통합을 촉진하고 그 스텔라 네트워크에 다양한 신제품을 제공하여 ABRA의 금융 서비스 확장을 유발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BRA 지갑은 고객에게 100개가 넘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ABRA가 스텔라와 통합됨에 따라 신흥시장의 신규 고객에게 향상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여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편리하게, 간편하게 제공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스텔라는 이러한 뛰어난 혁신과와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SDF는 올해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구를 통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SDF 자회사인 선십은 2020년 바이브렌트 베타 릴리즈에서 앵커 대 앵커 또는 앵커 대 소비자 통합 모델에 대한 추가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텔라 코어 그리고 호라이즌에 대한 변경사항은 생태계의 요구사항과 바이브렌트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텔라의 생태계와 개발에 초점을 맞춘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 첫째, 확장된 유료 디지털 미디어 활동을 시작하고 콘텐츠 마케팅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두 번째, 분기별 업데이트 콜을 개최하고 분기별 보고서를 게시하여 성과를 생태계에 공유했답니다. 그리고 87개국 2130명이 참석하는 자체 컨퍼런스인 메리디안 컨퍼런스를 포함하여 50개 이상의 이벤트를 주최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스텔라는 미국 내 또는 미국 외부 규제기관, 정책 위반자 및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스텔라의 입장을,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WEF 세계경제포럼의 디지털 통합 거버넌스 컨소시엄에 가입하여 정책 우선순위에 우리의 목소리가 채택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빠르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전염병은 코비드19를 말하겠죠.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성과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의 규제 기관은 이 기술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관심이 있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스텔라가 중점으로 두어야 될 게 뭐냐? 이 세 가지를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이거를 얘기한 거죠. 스텔라의 경고성과 유용성. 경고성이라고 하면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말하는 거고 유용성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이런 유용한 정책들,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이거죠. Be the blockchain people know and trust. 사람들이 알고 신뢰하는 블록체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지원하는 스텔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죠. 포스터 이거 유즈 케이스 어떤 거냐면 지속 가능한 사용 사례. 말만 하지 말고 글자로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육성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스텔라가 2020년에 얼마큼 성장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성장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화자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분석을 드렸고요. 지금 할 얘기는 이거예요. 스텔라가 곧
언제요? 2021년 2월 달에 스텔라가 USDC를 이제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스텔라 사람들이, 스텔라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이 스텔라에게 USDC가 스텔라에 들어오면 우리한테 어떤 점이 유리한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 게 있는데, 이걸 스텔라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USDC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USD 코인은 서클 인터넷 파이낸스,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공동 출자한 센터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디지털 자산이며 예비 자산으로 완전히 뒷받침되며 1:1 기준으로 미국 달러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말이죠? USDC는 1달러와 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고, 두 번째 질문은 스텔라에서 USDC를 언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언제? USDC는 2021년 2월까지 스텔라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걸 또 물어봤습니다. USDC가 스텔라에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서클 인터넷 파이낸스는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USDC 자산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와 기업은 이를 스텔라 기반 웹 및 서비스에 통합하여 사용자가 USDC를 입금 및 출금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USDC를 통해서 무언가를 살고 무언가를 팔 수 있는 이런 앱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용자는 네트워크의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USDC를 보유, 양도 및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일 플랫폼에서 전 세계의 모든 통화를 연결하도록 설계된 스텔라는 USDC용 결제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XRP 같은 경우는 XRP가 뭐예요? 중립 브릿지 자산이죠. 중립 브릿지 자산. 스텔라는 뭐 XLM이 있는데, USDC가 뭐 중립 자산과 같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텔라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점은 무엇입니까? USDC가 비즈니스로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USDC는 고객 자금의 보안을 극대화하기 위해 센터의 높은 기준을 준수합니다. 국가 및 플랫폼 전반에 걸쳐 입증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USDC는 믿을만 하다는 거죠. 글로벌 유동성 통해서 국경 간 거래 사용하기 위해 최적의 자산입니다. 아까 같은 말인데 글로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USDC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에게 토큰화된 USD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앱과 서비스를 더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DC를 통해서 스텔라가 원하는 방향은 이 USDC는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꾸준히 활용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얘가 우리 영역에 들어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USDC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USDC는 스텔라에서 상당히 큰 비중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요. USDC 이더에서 발행된 USDC 그리고 스텔라에서 발행된 USDC는 수합이 가능합니까? 물어본 거죠. 이 답변이 뭐냐면 서클은 개발자에게 멀티체인 USDC 수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스텔라에서도 이더에서 발행된 USDC를 어떻게 스텔라
에서 발행되는 USDC로 수합을 할 수 있고 그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것으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